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2일 현재 시각은 6시 3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좀 중요한 변동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안내 영상을 드문드문 드리기는 하니까 그 부분에 발맞춰서 유튜브를 보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중요한 안내 과정을 또 참고를 하셔서 안전하게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되겠고요. 어제와 오늘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등에 따른 미증시에 대한 강세 영향이 계속해서 있었던 장세를 이어나가서 양시장 상승 출발을 어제 오늘도 하였으나 최근에 이제 수출 지표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한 부진도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었던 과정을 살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수출 지표는 1월 중순까지 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257억 달러를 기록하고 전년 대비해서는 14.6%나 하락을 하는 부진한 모습이 나왔고요. 중국 경제지표를 확인을 하셨을 때는 중국 경제지표 GDP에 대한 성장률 자체가 1990년 그리고 2009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는 6.6%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4분기 GDP가 6.4%의 성장에 그치면서 경제지표 부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IMF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2019년 3.7%에서 3.5%에 대한 성장률로 그리고 20년에는 3.7% 예상에서 3.6%의 예상으로 하락 전환을 예상하면서 오늘 장중에도 바로 이제 전강 후약 패턴으로 하락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증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도 금일 하락 전환을 하였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1.18%나 하락을 하면서 저희보다는 이제 낙폭을 크게 키워갔었던 하루가 됐었습니다. 증시가 매물출의 과정을 오늘 1회 기록을 하면서 당연히 환율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겠죠. 원달러 환율을 살펴보시자면은 최근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으로 원화에 대한 강세 부분이 조금 연출이 되는 과정에서 증시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반전이 있었고 최근에 일단 2130포인트 구간에 도달을 하니까 원화에 대한 급등이 원달러에 대한 급등이 나타나면서 이제 결국에는 원화가 약세 국면으로 다시 접어들게 되었죠. 금일도 1130원까지 도달을 하면서 지금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원화 약세 흐름을 조금 대입해서 살펴보자면 우선 달러 위안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달러 위안 환율이 소폭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었으나 다시 6.8위안 수준으로 반등이 나왔었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로화, 파운드화의 약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이에 연동되고 있는 상태이겠죠. 우선은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원화가 약세, 그리고 달러의 강세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가능성은 높아져 가는 관계 속에서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코스피 지수의 2130포인트 구간을 이제 도달하고 나서 바로 장중에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단계가 그렇고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이렇게 장중 내내 이제 하락 전환을 하였다가 막판에 들어올리는 모습을 다시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제 일자보다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어제 종가를 하회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매물출의 과정을 1회로 체크를 하겠고요. 이런 매물출의 과정들이 3회가 쌓이면은 저희가 전량 매도 포지션을 취해도 당연히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전에 패턴들이 다 그래 왔기 때문에 2018년 하반기 시즌에서 이렇게 잠깐의 반등이 있었던 이후에 매물출의 3회 과정을 맞고 바로 또 이중 바닥 형태의 반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가 만약에 조정이 양호화해서 매물출의 1, 2회 과정을 잘 견디고 나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으로 나아가는 패턴이 나아간다면 남은 물량으로 성과를 그냥 키워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매물출의 과정 1회와 발맞춰서 그리고 환율 변동성에 대한 부분과 발맞춰서 그리고 또한
2019년 상반기에 대한 펀더멘털 자체가 너무 예상된 것보다 더 하회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월달 수출 지표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조금 더 성과를 냈다면, 결국에는 계좌의 성과를 냈다면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90% 넘는 물량에서 현재 60% 비중까지 축소를 하면서 수익을 거둬들이는 그런 오늘 같은 날이 되겠고요. 호흡을 길게 맞춰 보시는 회원님들이 저희가 이렇게 증시가 바닥에서 전환되는 과정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성과가 커지고, 언저리쯤 드렸던 추천 종목들은 성과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증시가 만약에 하방으로 지지가 나오고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이때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이때 시점을 바로 알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조정이 돼서 전량 매도가 되는 이 시점부터 다시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전에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들어오셔가지고 지지가 어디서부터 나오고 어디서부터 반등이 나올지를 같이 체크한 다음에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무료방에서 이제 어디 시점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갈지 그때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좀 박자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들어오시는 게 확실히 호흡을 같이 맞춰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나마 이렇게 최근에 이 반등폭을 더 키우는 과정에서 추천드렸던 그 섹터가 그리고 종목이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최대 수혜주로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 관련된 정부 지원 그 보조금 소식에 있어서 수소차 섹터의 상승 랠리도 되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희도 성과를 키워왔지만 건설 기계 업황 쪽에서 최근 부분에서부터 상승 반전으로 보이고 있는 패턴의 주도주들이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를 드렸던 것이고요. 미중 무역 분쟁의 휴전과 합의로 가는 길에 집중해야 될 섹터는 역시 자동차 업황뿐만 아니라 이 건설 기계에 대한 관련된 인프라 관련 중심의 주도주를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실제로 무료방 추천까지 진행했던 YG1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진성TC, 네, 이런 종목들이 마찬가지였죠. 이번에는 좀 언급을 좀 많이 드렸던 편입니다. 그래서 공략을 충분히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해당 업황의 주요 히스토리를 살펴보자면요, 지금 현재 기계 업종의 그 차트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저희가 아시죠? 여기는 주간 차트, 여기는 일간 차트라는 걸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기계 업종은 2018년 미중 무역 패권 분쟁 다툼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증시의 하락 전환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눌림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건설 업황도 마찬가지 모습이 나오죠. 건설 기계 업황에서도 2018년 하반기에 눌림폭이 더 강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게, 굴삭기 판매 피크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한마디로 2018년까지는 잘 팔렸는데 2019년 내년부터는 조금 덜 팔릴 것이다 라는 피크 논란이죠. 특히 이제 중국향에 대한 흐름을 살펴봤을 때 2018년 10월까지 누적 중국 굴삭기 판매량은 15만 5,871대였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8.5%나 성장했었던 역사상 최고 판매량을 기록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2019년까지 높은 성장률이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중국에 대한 GDP, 경제 성장률 등등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인프라 사업에 대한 관련된 투자가 계속해서 나 혼자 좋다라고 나갈 수는 없는 부분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2019년에 대한 건설 기계 장비 부분이 중국향 수출 관련된 부품 범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것이 당연히 일반적인 시각이겠고요. 결국에는 2018년 18에서 19만 대가 팔렸던 굴삭기가 2019년에는 17만 대와 18만 대 수준으로 판매가 되는 그런 역성장을 기록을 하게 될 예정인데,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아버린 두산인프라코어는 증시가 하반기에 크게 눌리기 시작해서 주가가 7,220원까지 하회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크게 눌렸던 종목들, 지수들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된다. 특히 이게 바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 실마리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2019년부터 그 기조가 상당히 강했던 그런 흐름 속에서 반등분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두산인프라코어. 그나마 근데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중국향 매출이 높은 관계
관계로 ROE에 대한 상승폭이 조금 미비한 관계로 저희가 매수 추천을 직접적으로 드리지는 않고 반등폭을 같이 체크하는 과정에서 중국향 수혜주,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에 대한 수혜주로 그래도 중국향 매출이 조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면은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같이 살펴보자라는 측면으로 안내를 드렸었고, 결국에는 무역 분쟁의 타협점에서 인프라 시장에 대한 구축 그리고 내수 시장의 흐름 개선점들을 염두에 두는 그런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중국향 수혜주 쪽에서는 두산 인프라코어를 한번 살펴봤었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종목을 추천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래도 아무리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점, 그 실마리들이 즉각적으로 이제 수혜를 입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겠죠. 서서히 그런 부분들이 좀 풀려나가는 과정들이 있겠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지금 당장 수혜가 있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의 배가로 수혜가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중국향 매출 쪽에 대한 그 포커스를 조금 더 벗어나서 인도양 신흥국 중심이거나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는 북미 시장에 집중을 해본다면은 주도주들이 좀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은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지 않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리고 또 인도양 신흥국 중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업들은 DY 파워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그보다도 현재 이슈의 중심인 미중 무역 분쟁의 해소, 그렇다면 미국향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다시 진입을 하고 있는 북미 시장에 집중을 한다면 진성 TC를 탑픽으로 꼽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초입 국면부터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이 구간부터 언급을 드리고 또 여기 구간에서 매수가 또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8,500원 구간이어서도 이렇게 하회 패턴을 보이지 않고 지지가 되게 상당히 견고했기 때문에 상방으로 더 열려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2130포인트 구간의 1차 목표 구간서부터 외국인 수급 자체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장중에 매도세로 전환됐다가 이렇게 변동을 보이는 과정이 계속해서 연출이 된다면, 결국에는 매물출의 과정이 또 늘어난다면 진성 TC 같은 경우에도 증시 움직임과의 반대로 계속해서 추세가 살아서 존재한다면은 이렇게 강력한 매물 구간인 만원 구간까지 돌파를 한다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하회하여 전환한다면 일단은 1차 이익 실현하는 구간으로, 1차 저항 구간으로 만원 구간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공략했던 YG형 같은 경우에는 매수 추천은 상당히 좀 견고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증시 조정과 발맞춰서 같은 조정이 나온 수준이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1차 저항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익 실현을 했었다면은 이제 추세가 다시 매입 단가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추가 반등이 있었다라는 과정 속에서 남은 물량은 다음 구간, 이제 11,000원 구간에서 12,000원 구간의 강력한 그 매물 구간을 어떻게 또 소화하는지를 지켜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좀 남은 물량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철저하게 일단 이익을 먼저 실현하는 그런 관점으로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두산 인프라코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1차 저항으로 가는 그 길목까지에 대한 수익을 어느 정도 좀 챙겨 두시고, 그 다음에 어떤 지지가 일어나서 파동이 나올지를 지켜보시는 게 확실히 더 지금 현재 저희가 약세장에서 트레이딩하는 관점의 매매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의 일간 차트인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최근의 수급 유입에 대한 반등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사실상 이제 코스닥 지수보다 확실히 대형주 위주의 그 중심 트레이딩이 유효했던 구간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두산이라는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좀 수소차 테마와도 좀 엮여 있는 그런 대형주 중심의 종목이지만은 트레이딩 하자마자 10% 장중에 반등이 나와서 단기 실현을 잘 거둘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대형주 위주의 그 수급 유입이 조금 더 트렌드적으로 맞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그 방향성을 보고 코스피 지수의 모습을 이걸 같이 지수화시켜서 바라본다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 결국에는 그 코스피 지수의 조정과 맞춰서 삼성전자의 그 단기 고점 부분에 조정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지만은 오늘 조정은 저희가 설정해 놓은 단기 목표 구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정이 일어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축소했었고요. 나머지 물량은요, 추세를 더 지켜보자는 관점이고, 여기에 또 양호한 조정 이후에 증시가 또 추가 반등이 나온다면 삼성전자의 전고점 수준을 다시금 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의 모습이 나올 수 있겠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은 확실히 미중무역 분쟁에 대한 해소 관련 글로벌 시황이 2019년 상반기 글로벌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을 이기는 그런 투자 심리로 좀 해석을 해보고, 조금 더 상방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열어두고, 대신에 이제 매물출회는 매물출회 과정이기 때문에 3회에서 4회 과정이 이루어진다면은 더 물량을 축소시키고 비중을 축소시켜서 이익을 확실히 걷어들이는 그런 방법으로 안내를 추가적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12월 중순 그리고 말 계속 내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단기 수급 여파에 대한 급등을 보이는 패턴을 공략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부분의 전략도 유효하지만 집중 매집 종목은 좀 이런 종목들이 좀 유효할 것이다. 그래서 한원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 잘 또 이익을 성과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 짓는, 그래서 뭐 24% 정도, 장중에는 뭐 30%까지도 성과가 나오는 그런 매매의 성과를 보실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개 쌓여서 전반적으로 70% 정도는 성과가 크게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소폭 눌리는 종목들이 한 20% 수준이었고, 매입가 본전가 부분의 그 퍼센테이지를 10%로 잡는다면은 전반적인 포트폴리오가 이번에도 훌륭하게 잘 운영이 되었고, 한 달 정도 증시 상승 속에서 한 4% 정도의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를 추천드리면 10개가 다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추천주들을 잘 보유해서 성과를 키운 것 뿐이고, 소폭 조정이 나온 종목들은 추세 반전 구간에 추매를 해서 이렇게 매입 평단가를 낮춰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또 이익을 또 증대시킨다거나, 조금 물려있는 종목들은 좀 침착하게 기다려서 오히려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확실히 그 계좌 수익률이 조금씩 더 쌓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같이 이어나가실 수 있었던 것이었겠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기업들만 골라서 진입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한 증가는 당연히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ROE의 연간 성장은 꼭 체크를 해서 좀 살펴보자. 그리고 분기별 실적이 하락하는 그런 과정이 연속해서 일어나지 않는 기업들을 철저히 좀 배제해서 연간 EPS가 한 20% 이상으로 상승하는 그런 실적을 나타내는 기업들만 추려도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소차 섹터의 급등주들을 공략해서 성과를 키운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그 무방에서 여쭤보신 분 계셨죠? 우리산업이라는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전고점을 벗어나는 움직임에서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좀 성과를 키울 수가 있었던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준에서 이렇게 잡으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1차 목표 구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또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해당 기업은 ROE가 그 연간으로 증가하는 기업 속에서 플러스 알파로 수소차 섹터에 그 포함되어 있는 좋은 종목이고 좀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확실히 매수 포지션을 좀 더 연구하시고 철저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소중한 자산을 투자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지금 투자하자마자 진입하자마자 6% 물리면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철저히 연습을 하고 갈고 닦아서 그렇게 소중한 자산을 투입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일간 차트 상에서도 보조지표가 이렇게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급격한 하락을 동반했었고, 다만 이렇게 실적이 견고하게 잘 받쳐주는 종목들이 강한 섹터의 흐름을 만난다면은 지지를 좀 강력하게 잘 해주는 그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좀 매입단가 본전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파동에서 성과를 더 키워서 나올 수 있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렸지만은, 그래도 매수 포지션이 좀 아쉽다는 것이죠. 해당 구간에 36,000원, 5,000원 구간에서 잘 지지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 상승 파동이 이어지는지 그거를 파악해 보시고 성과를 좀 내시면서 매도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성급했다가는 결코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기억해 주셔서 저희 안내대로 잘 따라오시면은 그래도 좋은 성과를 기록하면서 계속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